우리는요, 엄청 자주 후회를 합니다. 그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어땠을까? 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고 더 말을 많이 해드렸으면 어땠을까? 투자, 연애, 진로, 인간관계까지요. 우리는 모두 수십 번, 수백 번의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다. 근데 그쵸, 그게 바로 껄무새입니다. 껄무새. 사실 누구든지 껄무새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. 제가 별로 안 좋은 이야기, 누굴 까는 이야기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때 그럴걸, 그때 안 그랬으면, 이 말을요 몇 년째 아주 오랫동안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. 오늘 뉴스의 톱 기사가 이거더라고. 삼전 주식 5억 넣었다가 뺐는데 그대로 뒀으면 20억이 됐을 건데, 이게 타이틀이더라고. 기사가 있다고야 어처구니가 없어요.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. 저도 이 부동산 투자 실패를 아주 크게 맛봤잖아요. 그것까진 좋아. 저도 엄청나게 후회를 많이 했죠. 자꾸 이 갉아먹는 생각들을 엄청 많이 했어. 근데 정말 그때 함께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이 수년이 지났지만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.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. 그때 그 돈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건데 라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. 최근까지도요. 수년이 지났지만 그 잔재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. 당연하죠. 그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? 저도 마찬가지인데. 근데요, 이게 문제가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. 이 수년째 지금의 삶은 전혀 바뀌지가 않고 그 과거만 계속 우리는 복귀하고 있습니다. 그쵸? 반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계속 매일매일 끄집어내가지고 전혀 바뀌지도 않을 상황에 그런 생각들만 끄집어내가지고 인생 씹어먹듯이 이렇게 사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. 진짜 그거는요, 이 반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과거에 붙잡아 두는 행동이잖아요. 우리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,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선택, 그 판단을 안 할 것 같습니까? 똑같이 합니다. 왜냐면요, 그 당시에 우리는 그 판단밖에 할 수 없는 환경과 그 경험과 그 수준과 그 감정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요,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느냐입니다. 계속 그때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오늘을 또 버릴 건지,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건지, 아니면 망해봤다, 배웠다, 이제 움직이자 하면서 앞으로 갈 건지, 아니 앞으로 기어갈 건지. 사실 바로 안 되거든. 이 차이는요, 행동입니다.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, 그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다 갈리는 거예요. 계속 생각만 합니다. 복귀하고 자책하고 상상하고. 근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. 반대로요, 살아나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후회를 오래 붙잡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. 털어내고 움직입니다. 근데 그 움직임을 작게라도 움직이죠. 저는 그 후회가 몰려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, 내 아이가 아파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곧 죽는데 들어가는 돈이 수억이라고 합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치겠습니까? 안 고치겠습니까? 고치겠죠. 그리고 그 수억을 쓴 돈을 다시 복귀합니까? 복귀하지 않습니다. 우리 애가 살아났잖아. 집 팔고 땅 팔아서라도 우리는 아이를 고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다시 그 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. 바라봐지지가 않지. 저는 그 실패한 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돈으로요, 욕심의 무서움도 배웠고, 이 무너짐의 이 감각도 배웠고,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겼고,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됐고, 그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은요, 너무 감사한 거였습니다. 지금 집 팔고 땅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, 열심히 살아야 하고 시간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깨닫고 있죠. 그때 만약에
돈을 계속 벌었었다면요, 저는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더 큰 판에 들어갔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. 지금 저는 진짜 이 생각이에요. 그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죠. 이제 과거를 계속 씹어 제끼는 게 아니라 꺼내서 배우고 이제 덮는 겁니다. 그러고 움직여야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죠. 우리는 왜 계속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? 왜 사람은 늘 같은 실수를 하고, 왜 사람은 늘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고, 나는 왜 또 그랬을까? 라는 후회를 할까요? 책을 하나 유튜브에서 소개해 주는 걸 봤습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하버드 교수님이더라고. 켄스 선스타인이라는 교수님인데요, 그 사람이 30년 넘게 인간을 연구를 했어요. 후회 없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선택 방식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. 저는 이 말이 많이 와닿았습니다. 우리는 늘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만 고민을 하죠. 이거 할까 저거 할까, 이직을 할까 투자를 할까, 헤어질까 말까, 창업을 할까 말까.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.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느냐, 그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. 왜냐면요, 결정에는 패턴이 있거든. 다 그렇거든.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요.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씨르마 때려치울까 하다가 결국에 또 버티죠. 이 투자할 때는 망설이다가 어떻게 뉴스 하나 보고 고점에서 사고 결국에는 저점에서 팔고, 연애하면서도 이 사람이 맞나 싶은데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계속 만나는 거야. 겉으로는 매번 다른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요, 사실 우리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건요, 결정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정 방식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캐스 선스타인 그 교수님은요, 이걸 2차적 결정 전략이란 말을 하더라고.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라 이겁니다. 첫 번째, 규칙을 만들어라.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야근이 반복되면 나는 퇴사를 준비한다. 수익률 마이너스 13%가 되면 무조건 손절한다.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 때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작게 시도를 해보는 거야. 창업 전에 진짜 조그맣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본다든지, 결혼 전에 이거 짧게 동거를 해본다. 이건 좀 아닌, 여튼간에요,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에 대한 작은 걸 찾아가지고 그 경험을 해보는 거지. 내가 온라인에 마켓에서 공장을 해가지고 롤 휴지를 만들어서 팔겠다, 제조업하면 파주시에서 돈 많이 주거든요.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부터 만들어가지고 물건들 조그맣게 팔아보는 것들부터 작게 시작해보는 거. 진짜 작게. 이 결정은요,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단단해집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임을 하는 겁니다. 위임해라 그러더라고.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.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그 사람에게 맡겨보는 겁니다. 결정 피로도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랍니다.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아주 작은 결정 하나로 이 몸도 마음도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. 이게 또 병 비스무리하게도 좀 얻게 되고, 근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치유되기까지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더라고. 근데 그 뒤로 이 결정 장애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. 거기에 얽매였어가지고 뭘 선택해도 두렵지. 혹시 잘못될까봐, 혹시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. 이 결정을 피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. 선택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인 거고요.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결정 방식을 세우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. 기준을 세우는 거. 한 3가지 정도만 기준을 세워보면, 첫 번째는 그 선택이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,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내 일상이 좀 더 숨 쉬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인가. 두 번째는 의미가 있는가, 그 선택이 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가. 세 번째는 심리적인 풍요를 나에게 주는가, 나를 더 깊게 만드는가.
내 그릇을 키우는가?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을 시키는가? 요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요. 저 역시 좀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계속되는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. 이것들이 충족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렇게 책의 힘을 빌려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서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게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조금씩 더 생긴다라는 거. 그게 있어야 꾸준하게 끝까지 할 수 있잖아. 자꾸 우리는요,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우리 인생에 완벽한 결정이 있습니까? 거의 없죠.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 선택 방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방식은 결국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듭니다. 여러분, 이제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? 보다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합시다. 과거를 계속 씹으면서 사는 거는요, 현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. 실패를 했으면 배우게 돼 있어요. 후회했으면 그 기준을 새롭게 수정하면 됩니다. 그리고 작게 다시 움직이는 시작을 해야 돼요. 우리의 인생은요,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결정 방식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기회가 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답에 우리는 집착하지 맙시다. 대신 우리들만의 결정 방식을 계속 찾아보자고요.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언젠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. 지금 결국에 우리는 완벽하게 선택을 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.